오늘 이야기 예산 전통시장에서 평생 장사하며 노후를 준비해온 한 노인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연금도 저축도 없이 오직 가게 하나만 믿고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몰려온 변화가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노후와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생생한 노후 이야기와 삶의 기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0을 훌쩍 넘긴 평범한 장사꾼입니다. 평생을 예산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날엔 가게에서 흘린 땀이 제 자식들 밥이 되었고, 나이 들어서는 노후를 지켜줄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금도 큰 재산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번 돈을 모아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고 남은 돈으로 가게를 꾸려온 게 전부였죠. 그래도 장사만 잘 되면 나이 들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산시장은 예전엔 참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침이면 좌판마다 채소와 과일이 쌓였고 점심이 되면 제 가게 앞에는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곤 했습니다. 저는 늘 뜨끈한 어묵 국물을 권하며 손님들과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제 삶이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사가 곧 저의 연금이었고 시장은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재산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는 것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몇 해 전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백종원 효과라 불렀습니다. 유명인의 이름이 붙은 가게가 들어서자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방송에도 시장이 자주 비쳤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도 기회가 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가게 앞에서만 줄을 섰습니다. 시장 골목 깊숙한 곳, 저 같은 작은 가게들은 어느새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잠깐이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노후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삶의 터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은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늘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유명인의 이름이 붙은 가게 앞은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지만 제 가게 앞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그럴 거라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리는 거겠지.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 스스로 위로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말에도 손님이 오지 않고 평일은 아예 하루 매상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는 그대로인데 재료를 준비해도 남는 게 없으니 손에만 쌓였습니다. 그날 팔지 못한 음식은 버려야 했고 쓰레기 봉투를 내놓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듯 했습니다. 주변 가게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야채 가게 주인은 도매로 가져온 물건이 썩어가는 걸 보며 한숨만 쉬었고 옆집에서 오래떡을 팔던 부부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빈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문은 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으며 내가 평생 벌어 모아둔 돈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일은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달은 견딜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그냥 접을까? 이제 나이도 많고 빚까지 지면서 뭐하러 이렇게 버티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가게마저 포기한다면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 질문이 제 삶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람만 스쳐가는 골목에서 종일 주전자만 끓이고 있으니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때 손님들로 북적이던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고요했고 가끔 들려오는 소리라곤 임대문의 전화뿐이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남아있는 저 같은 노인 상인들만 서로를 바라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재료를 사는 비용은 꾸준히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으니 카드빚과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는 순간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더 괴로웠습니다. 깜깜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손님이 올까? 아니면 또 비어있는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혼잣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집도 망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 저축도 없이 가게 하나만 믿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전 단골 손님들마저 자취를 감췄습니다. 멀리서 관광 온 이들은 유명 가게만 찾았고 동네 사람들도 점점 시장을 외면했습니다. 내 손맛을 알아주던 사람들마저 떠나니 제 존재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문득 가게 문을 닫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빈 좌판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잡힌 건 오래된 계산기였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들려오는 딱딱한 소리. 그 소리가 제 인생의 마지막 종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임대 안내문이 붙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골목마다 철문이 내려져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됐습니다. 제 가게 앞에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데우던 솥에서는 김만 피어올랐고 테이블 위의 그릇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 명도 오지 않으니 제 마음속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젠 그만 접자고. 우리 나이에도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빚만 쌓이는 건 너무 힘들다고. 순간 제 안에 숨겨두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노후는 뭐로 살아가나? 내가 평생 여기서 흘린 땀은 다 어디로 갔나? 그 말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엌 한쪽에 앉아 흐느끼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이제는 그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마지막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손에서 계산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짧은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제 노후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믿었던 시장도, 제가 걸어온 세월도 모두 제 소나기에서 흩어져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모두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절규는 곧 다른 상인들의 울음과 뒤섞여 시장 한복판을 메아리 쳤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쏟아낸 제 절규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은 무겁게 눌려 있었고 두 다리는 마치 돌덩이를 매단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돌아오는 길에 어둡고 적막한 골목을 보며 저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벽부터 부은 듯 퉁퉁했고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괜히 위로한다고 했다가는 더 상처만 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엌 한쪽에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어느 경제 전문가가 나와 지역 상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브랜드의 유입이 가져온 이익과 손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히 듣다가 문득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꼭 제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을 의지하며 살아온 노인 세대, 연금도 저축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빈 가게 안에 앉아 있어 봐야 마음만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시장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철문이 내려진 가게들 앞에 선 채 그 주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날들이 지금은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떡을 팔던 아주머니였습니다. 폐업한 줄 알았는데 손에 작은 노점 수레를 끌고 다시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어도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다시 나왔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무너져 내려앉았던 제 삶 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 제 선택일 뿐 다시 일어서는 것도 제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도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라 함께 다시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완전히 닫지는 않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규모로 운영하기보다는 남은 손님들과 이웃을 위한 작고 단순한 형태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남는 재료를 줄이고 부담을 덜고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아 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이어온 장사를 줄인다는 건 곧 제 인생의 절반을 내려놓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레 하나를 마련하고 메뉴도 단출하게 줄였습니다. 예전의 분식집이 아니라
시장 골목 어귀에서 만날 수 있는 간단한 노점 형태였습니다. 낯선 도전이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도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간소해진 준비 덕분에 일도 한결 수월해졌고 손님이 없을 때 생기던 허무한 공백이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은 불안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끝까지 버티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노후의 불안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새로운 수레를 끌고 시장 입구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평생 가게 안에서만 손님을 맞이하다가 이렇게 길거리 한복판에 서니 마치 세상 전체가 저를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두 손은 덜덜 떨렸고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대와 달리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가게 간판이 없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흘끗 보고 지나쳐버렸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국물을 데우며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손맛이 변하지 않았다며 예전보다 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파는 소박한 분식, 그 속에 담긴 세월과 정을 느낄 수 있다며 가끔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저와 아내는 다시 살아있다는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시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자체에서 시장 재개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남아있는 상인들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철거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술렁였고 저는 또다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현실이 된다면 제가 어렵게 마련한 작은 술에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노후를 버티기 위해 겨우 붙잡은 희망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다시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깨끗이 정리하고 떠나는 것도 방법일지 모른다고. 빚 일부라도 갚고 아내와 남은 날들을 조용히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과연 우리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또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한 젊은 기자였습니다. 그는 시장의 현실을 취재한다며 제 수레 앞에 앉았습니다. 따끈한 국물을 먹으며 저에게 시장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눈빛은 진지했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지난 세월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예산시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 같은 노인 상인들이 어떤 절망 속에 내몰렸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작은 희망을 붙잡고 있다는 것까지. 기자는 한참 동안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시장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묘한 기대와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목소리가 세상에 닿아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허망한 기대만 남길까? 며칠 뒤 신문에 시장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속에는 제 얼굴도 제 술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깜짝 놀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의 목소리가 드러났다며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싸움은 더 이상 개인의 노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에 남아있는 모든 노인들의 삶이 걸려 있다는 것을. 신문에 실린 제 이야기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작은 동네 시장 이야기라 가볍게 넘길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물론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전화를 걸어와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시장을 대표하는 얼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괜히 앞장섰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다른 상인들이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제게 힘을 보탰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일이었는데 신문 한 장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자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서 혹은 작은 수레 앞에 모여 앉아 저마다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연금을 받지 못해 가게 하나에 의지해온 이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버티다 빚만 남은 노부부, 희망이 사라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던 친구들. 그 이야기들은 모두 제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를 시장에 걸고 살아온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각자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작은 모임을 꾸렸습니다. 이름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 사람들 모임이라 불렀습니다. 모임 첫날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재개발이든 정책이든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시장을 채우던 허탈한 한숨 대신 작지만 단단한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은 점점 구체적으로 흘러나왔고 보상금으로는 노후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분명했습니다. 일부 상인은 그냥 정리하자며 모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상황을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기자는 더 큰 목소리로 세상에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경쟁자로만 여기던 이웃들이 이제는 함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모아 시장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명을 받으러 다녔고 누군가는 군청 앞에 찾아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여전히 수레를 지키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손님들 중 일부는 서명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SNS에 시장 이야기를 올려주었고 그 덕분에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가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청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낡은 재킷을 입고 앉아있는 우리는 누가 보아도 늙고 지친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노인이 아니라 평생을 시장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들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이야기했고 보상금 규모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함만 쌓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이는 빚에 시달리며도 끝까지 가게를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시장이 곧 삶의 터전이자 공동체라며 여기가 사라지면 인생의 의미마저 잃는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고 오직 시장 하나에 모든 노후를 걸어온 우리의 인생을 제발 함부로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그날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군청 사람들의 표정이 처음과는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히 보상금으로 달랠 수 없는 존재로 보게 된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일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전면 철회되진 않았지만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방안이 검토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시장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레 앞에서 아내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매상은 여전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구나. 여전히 버틸 힘이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제 인생은 시장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그곳에서 웃고 울었고 아이들을 키웠고 노후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노후란 돈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버티고 함께 웃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곧 우리의 연금이고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내일의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뜨끈한 국물과 소박한 떡볶이를 끓이며 또 한 번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찾아오는 누군가가 이 국물 한 모금에서 삶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노후는 여전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장사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시장의 몰락이 내 삶을 흔들었다 해도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연대가 내 노후의 마지막 희망이자 빛이었습니다. 예산시장의 몰락은 단순한 상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버티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흔들린 현실이었죠.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은 결국 우리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평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노후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